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더 뉴 미니 쿠퍼 컨버터블 쿠퍼 S 모델입니다. 일반 쿠퍼 모델하고 S 모델하고는 엔진 스펙에서 차이가 좀 나는데요.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192마력에 토크가 28.6이고요. 일반형 모델은 136마력에 토크가 22.5로 알고 있습니다. LCI 직전 모델을 시승했지만 LCI 모델은 지금 처음 제가 접하는 것 같고요. 디자인의 완성도가 조금 더 높아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헤드램프는 미니다운 동글동글한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 DRL이 요 테두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오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포르쉐의 그것이 조금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이 발광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점에서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타원형의 헤드램프는 굉장히 좀 미니스러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미니의 엠블럼이 적용이 돼 있고 그릴도 좀 깔끔하게 잘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쿠퍼 S 모델인 만큼 S 배지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 에어 인테이크도 여기를 크롬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하이그로시 재질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조금 더 저는 좀 스포티한 느낌 그리고 역동적인 느낌을 표현하는데 부족함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됩니다. 192마력이고요. 토크는 28.6입니다. 배기량은 1998cc고 최고 속도는 228에서 제한이 걸린다고 합니다. 제로백은 약 7초대로 알려져 있고요. 연비는 지금 쿠퍼 S 모델 같은 경우에는 11.6km, 예, 그리고 그냥 쿠퍼 일반형 모델 136마력짜리 일반형 모델은 11.9km로 연비 차이는 쿠퍼 S하고 쿠퍼 일반형 모델하고 크게 차이가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장은 3850mm, 휠베이스는 2495mm로 차량 크기에 비해서는 비교적 넉넉한 휠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쿠아 컬러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만약에 미니 컨버터블을 구입을 한다면 이 컬러를 구매 대상 앞순위에 위치시킬 것 같습니다. 굉장히 컬러가 이쁩니다. 휠 타이어는 17인치 사양이 적용이 되고요. 특히 휠 같은 경우는 투톤 룰렛 스포크 경량 알로이 휠이 적용이 됩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05, 45, 17이 적용이 되고요. 앞뒤모두 똑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지금 한국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 벤투스 S1, 에보2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에서도 역시 사이드 시그널에 쿠퍼 S, S의 엠블럼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동글동글한 아웃사이드 미러는 전체적인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오시면 주유구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은색으로 좀 클래식한 느낌을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잡아당기면 열리는 방식이고요.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가솔린 모델입니다. 측후면 바디라인에서도 미니스러운 느낌은 곳곳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다부진 느낌, 단단한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소프트 탑이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뭐 전체적인 디자인 라인에서는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좀 이 탑이 꺼진 부분이 중간중간에 보이는데 이런 점은 조금 아쉽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차량 가격이나 이 차를 즐기시는 연령대를 감안을 해보면 뭐 이 정도는 충분히 납득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유니온 잭을 형상화한 이 테일램프 저는 디테일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시도를 테일램프에 좀 다른 문양을 독특한 문양을 넣어서 한번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쪽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안정감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완만한 사다리꼴을 그리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좀 어깨가 벌어진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트레드를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기는 가운데로 포르쉐가 저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가운데로 이렇게 몰려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쿠퍼 S 모델들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쿠퍼 S라고 이렇게 엠블럼이 박혀 있습니다. 지금 트렁크가 컨버터블 모델은 굉장히 독특한데요. 여기서 잡아당기면 이렇게 열리는 방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쪽에 앉을 수도 있는데 참고로 최대 하중은 지금 80kg, 80kg까지만 앉을 수 있으니까 저는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앉을 수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이 저는 이 차의 등급에서 이 정도 트렁크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경쟁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쪽에 좀 깊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생각보다 공간 활용도가 높고요. 또 여기서 이 레버를 잡아당기면 리클라이닝이 되는 시트백이 앞으로 접어집니다. 그런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서 글쎄요, 뭐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빠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탑을 오프했을 때의 느낌 나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더 강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선이 딱 떨어지니까 조금 강한 느낌이 들고요. 약간 클래식하게 뒤쪽에 이렇게 루프가 딱딱딱 3단으로 이렇게 접혀 있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좀 클래식한 느낌을 받습니다. 컨버터블은 다른 것보다 실내 리뷰하기가 정말 편안한데요. 지금 그냥 이렇게 살펴드리면 리뷰가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안쪽의 시트도 차량 등급에 비해서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 잘 가져가고 있고요. 뒤쪽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전체적인 실내 공간은 이런 느낌입니다. 당장이라도 좀 달려나가고 싶죠. 유인이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좀 동글동글해서 예전에부터 굉장히 좀 제가 좋아했던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동글거리고 또 스마트 키까지 아주 센스 있게 잘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문을 열어보면은요, 실내의 느낌은 그렇게 좁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미니가 이 차량 크기에 비해서 생각보다 넓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아마 이 헤드룸 부분하고 앞쪽에 윈드실드가 많이 서 있기 때문에, 앞유리가 많이 이렇게 완만하지 않고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도어부터 설명드리면 동글동글한 디자인 여전히 이어가고 있고, 하이그로시를 조금 넓게 쓰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염하고 흠집에 약하기 때문에 별로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도어 핸들 안쪽의 핸들은 굉장히 독특한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서 반을 잘라서 움직이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도어 락 언락 버튼이 요 손잡이에 같이 붙어 있어서 움직입니다. 이런 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아래쪽에는 윈도우 컨트롤이 2개만 가능하고, 뒤쪽은 지금 보시면 유리가 요 뒤쪽에 조그마한 유리가 있습니다. 완연한 2열 유리는 아니지만 탑을 오픈하고 닫았을 때 앞유리하고 같이 이렇게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맥포켓은 저는 단점으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좁아요. 이 폭이 좁아가지고 뭐 음료수 병 같은 건 아예 넣을 수가 없고요. 그냥 뭐 간단한 소지품 정도만 보관할 수 있어서 차량 도어 두께를 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점은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어 플레이트에는 지금 제가 시승 차량이라서 이 커버를 제거하지 않았는데요, 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미니 쿠퍼 S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에 보면 체커기를 형성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트는 지금 체스터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는데, 이 차량 등급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는 고급스럽고 질감이 좋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시트 형상도 약간 세미 버켓 타입, 지금 사이드 볼스터가 굉장히 좀 두툼하게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홀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통풍 시트는 안 되지만 열선 시트는 3단으로 조절이 되고요. 또 수동이지만 이렇게 시트 길이를, 아이쿠 이게 좀 빡빡하네요. 이렇게 시트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다 수동으로 작동이 되겠죠. 각도 조절이라든가 운전석 높이는 수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헤드레스트는 각도가 약간 좀 앞으로 나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각도 빼고는 모양하고 크기가 작아서 불편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는 머리를 잘 받쳐줬습니다. 그리고 바닥으로 오시면 가속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 지금 동그랗게 원형 형태를 전체적인 미니의 디자인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BMW 차량들이 그렇죠. 이 본넷을 열 때 레버를 2번 잡아당기면 본넷에 가셔가지고 별도의 이렇게 뭐 안전장치를 제거할 필요 없이 그냥 위로 가볍게 들어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풋레스트는 각도는 괜찮은데 폭이 좀 더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볼이 넓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명 스위치는 로터리 타입으로 BMW의 다른 차량들과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의 밝기 조절 가능하고요. 공조 장치는 동그란 형태를 지금 띄고 있는데 각도 조절도 잘 되고 바람을 열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이 디자인이 항공기 엔진에서 모티브를 얻어왔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요, 이 디자인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용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암레스트는 이쪽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 암레스트가 이렇게 각도가 조절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걸 이렇게 당겨 올리시게 되면 각도를 이렇게 고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본인의 팔에 맞게 각도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지금 무선 충전 장치가 지원이 가능한데요, 지금 제가 갤럭시 S9 플러스를 쓰고 있는데 제 거는 여기 들어가질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껴지지가 않죠. 그래서 충전이 안 돼요, 제 거는. 그래서 요거는 갤럭시 S9 플러스보다 좀 짧은 스마트폰들만 충전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일을 하시면 됩니다. 수납 공간은 아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 한번 이쪽에서 보시고 안쪽에 들어가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UD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컴바인 타입이라고 그러나요? 아래쪽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올라오는 형태로 비교적 뭐 이 정도면은 시인성이 이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유리에
쏴주는 방식보다 뭐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하이그로시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핸들에 이 정도는 뭐 오케이, 그렇게 뭐 많이 거슬리지 않습니다. 손이 그렇게 많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기 때문에요.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 오른쪽에는 인포테인먼트랑 전화에 관련된 사항들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유니온 잭이 있네요. 저는 쿠퍼 S나 그 S를 형상할 줄 알았더니 그냥 유니온 잭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부스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요. 사실은 아이드라이브랑 연동이 돼서 이 아이드라이브랑 연동이 돼서 사용하기 불편이 없지만 이젠 터치도 가능합니다. 이게 터치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고요. 내비게이션은 별로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정말 별로입니다. 추천 안 드립니다. 내비게이션은 주행할 때도 제가 다시 언급드리겠지만 단점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테두리에 컬러를 달리 가져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컬러가 이렇게 변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요런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퍼플로도 변하고 지금 좀 밝아서 보이실려나 이 정도는 보이실 것 같은데요. 컬러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 공조 장치는 지금 푸시 타입 버튼하고 로터리 타입 스위치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고요. 양쪽을 다르게 온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스탑앤고 기능하고 시동을 여기서 토글 스위치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빨간 토글 스위치가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시동 버튼, 시동 스위치입니다. 버튼은 아니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 이쪽에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총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비주얼 부스터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뭐 물건 같은 거 보관하실 수가 있고 USB 포트가 2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12V 파워 아울렛도 여기에 갖추고 있고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고 기어는 지금 6단 기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뭐 변속 이 체결감이나 이 조작감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뭐 이 정도면은 재미있게 운전하시는데 크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게 좀 낮아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노브가 긴 것 같아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이드라이브 깔끔하게 잘 갖추고 있고 조작하기 편안합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는 지금 핸드 브레이크 타입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족동식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 이거는 핸드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석 쪽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이 원형을 그리면서 동글동글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이 디자인이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이그로시의 약간 체커기를 형상한 것 같은 그레인도 나쁘지 않고요. 조석 수납하면 이렇게 잡아당기는 방식이고 공간이 썩 넓은 거는 아닙니다. 근데 뭐 이 정도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뒷좌석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좌석 등 쪽에 요 리클라이닝 할 수 있는 레버가 있는데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접어지면서 뒤쪽으로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타려고 할 때의 공간이 썩 그렇게 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닥 공간 보시면 이렇게 썩 넓지 않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트에는 ISO 픽스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도 마련이 되어 있고 시트 형상 자체는 시트백 각도가 좀 많이 서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앉았을 때 그렇게 편안한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동그랗게 요거 하나, 둘, 그다음에 셋, 넷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차량에 전복됐을 때 약 0.12초인가요? 하여튼 1초도 안 걸리는 0.1초 정도만 차량이 약간 붕 떠 있는 그런 센싱이 인식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롤게이지가 이렇게 위로 올라온답니다. 4개가 딱 올라와서 차량이 전복되더라도 안에 있는 승객의 머리가 이 바닥에 닿아서 손상을 입지 않도록 그렇게 액티브한 안전장치라고 합니다. 뒤쪽에 잠깐 들어가 보면 이게 제가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도 앉았을 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전석을 좀 세팅을 제가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포지션으로 고정을 하게 되면 주먹 하나 정도 간신히 들어가고 이 발 공간이 썩 넓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시트가 좀 낮다 보니까 발 공간이 좀 불편합니다. 컵홀더는 여기 하나 오픈 타입으로 하나가 돼 있고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럼버 서포트가 수동으로 이렇게 등받이 안쪽에 운전석은 오른쪽에 있고요. 조석은 왼쪽에 이 럼버 서포트가 수동으로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 수납 공간, 뒷좌석에도 수납 공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하만카던 사운드 시스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시고요. 미니 컨버터블 쿠퍼 S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3일째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3일 정도 타보고 나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연비인데요. 100% 시내 주행, 그것도 출퇴근 시간에만 운행을 했을 때의 연비는 약 8.8km 정도 측정이 됐습니다. 두 자릿수를 지키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는데요. 190마력이 넘고 또 토크도 20대 후반을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엔진 출력으로 봤을 때는 뭐 그 정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8단 미션이나 7단 미션이 적용이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승 차량은 6단 미션하고 매칭이 되고요. 그래서 8.8에서 9.4 정도의 그 사이의 연비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80에서 100 정도 정속 주행을 하게 됐을 때 제가 확인했던 최고 연비는 13.7km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3일 동안 평균 연비는 약 10.4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비는 한번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당 차량은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서스펜션이 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륜구동 베이스 차량들에서 가장 기본적인 셋업이 되는 그런 대표적인 서스펜션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티어링이 굉장히 좀 날카롭고 굵직한 편입니다. 전륜구동 차량에서 이 정도의 스티어링의 안정성, 그리고 물론 언더 스티어의 성향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뉴트럴하게 느낄 정도로 잘 버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와인딩 로드에서 탑을 오픈하고 이 차를 달리게 되면 굉장히 시원하고 경쾌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 스포츠로 변환을 하고요. 배경이 좀 씩씩해지죠. 그리고 기어 변속기는 스포츠 모드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온이 영하 한 2도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강하게 공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어떤 느낌만 전달 한번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륜구동 차량이면은 보통 그 전륜구동 차량의 특성을 굉장히 드러내기 쉬운데요. 미니는 그런 면이 많이 감춰져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타이어가 럼플렛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이게 스포츠 타이어가 껴있으면은 제가 조금 더 재미있게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도로는 과속 방지 턱이 좀 많아서 그렇지 과속 방지 턱만 없으면 정말 재미있게 운행을 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지금 뒤쪽이 살짝 흐르는 느낌이 나는데요. 노면이 좀 약간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른 아침에 주행을 하고 있어서 약간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림이 조금 아쉽네요. 헤드성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차량이 납작 바닥에 붙어 있으면서 좌우로 이렇게 롤링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굉장히 안정감 있으면서 빠릿빠릿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가격대에서 이런 재미, 거기다가 탑까지 오픈된다고 하니까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은 쉽게 접하기 어려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니가 4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부담이 안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차량의 구성을 보면 사실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고만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체스터 가죽 시트를 적용을 하고 있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미니라는 차량을 생각을 해보면 또 4천만 원대를 훌쩍 넘는 가격은 여전히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극초반부터 굉장히 좀 단단한 느낌, 담력이 좋은 편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후반까지도 BMW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꽉 잡아주는 느낌이 아주 만족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기어 변속은 자동 6단이 지금 매칭이 되고 있는데요. 변속 충격은 완전히 부드럽다, 완전히 제어가 잘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변속 타이밍만큼은 굉장히 빠릿빠릿하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컴바인 타입이라고 하나요? HUD가 앞유리에 쏴주지 않고 이렇게 조그맣게 유리가 등장을 해서 거기에 이렇게 쏴주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지나치게 기교를 부리지 않고, 물론 컬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시인성 좋게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미드, 그린 이렇게 세 가지 셋업이 있는데요. 지금 잠깐 스포츠로 놓고 S 모드에서 킥다운을 한번 해보면 엔진 회전 질감이 굉장히 좋고 변속기의 반응도 상당히 좋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속도에 비해서 이 체감하는 속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차량 반음하고 저는 연결 지어 보겠습니다. 차량이 지금 소프트탑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나 미니에서 소음 진동에 민감하신 분이 이 차량을 선택하신다고 한다면 꼭 시승을 해보시고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닥 소음이나 기본적인 잡소리 이런 것들은 참 잘 잡아주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소프트탑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기밀한 형태, 굉장히 좀 잘 만들어진 탑이 아니다 보니까 소음 진동 측면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처음에 이 차를 일반 세단을 타시다가 타게 되면 뒤에 창문을 안 올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시끄러운 편입니다. 그래서 소음 진동은 제가 일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컴포터블을 좀 다시 생각해 보시고 오픈 에어링에 포커스를 좀 맞추신 다음에 이 차의 구매를 접근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처럼 코너링을 해보면 역시 라인을 굉장히 잘 읽어주고요. 또 이 스티어링의 느낌이 소형차 느낌이 아니고 스포츠카 또는 중형차의 그 단단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 사이즈에서 이런 안정감, 이런 이 묵직한 느낌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은 역시 BMW가 손을 댄 미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확실히 터널에 들어와 보면 이 시끄러운 거를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컨버터블 차량에서 제가 소음 진동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일반인 기준에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좀 시끄럽다, 거의 경차 정도의 소음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시끄러운 편에 속할 것 같습니다. 특히 뒤쪽이요. 운전석 뒤쪽에서 넘어오는 소리가 이 정도면은 좀 거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진 회전음은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 제가 운행을 한번 해보면 굉장히 경쾌한 편입니다. 직렬 4기통에서 190마력대, 190마력을 넘어서는 엔진 출력을 발휘해주고 있는데요. 직렬 4기통 싱글터보에서 이 정도의 회전 질감, 그리고 이 정도의 엔진 사운드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역시 미니만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해보면 굉장히 안정감 있게 차량이 선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날렵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이 움직임만큼은 전체적으로 서스펜션에서 굉장히 좀 꽉 조여져 있는 듯한 아주 타이트한 느낌이 들고, 그렇다고 이전 세대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것에는 코드네임이 F57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전 세대들에서 느꼈던 불편함, 허리에 부담이 올 정도로 굉장히 불편했는데 그런 느낌은 이제 더 이상 들지 않습니다. 좀 편안함도 전달을 해주면서 굉장히 타이트한 느낌 아주 잘 구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승차감은 부드러운 측면에서는 편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분명히 이전에 느꼈던 불편함이나 부담스러움은 사라졌다는 점 말씀드려보고요. 그리고 지금 미니 쿠퍼 S 모델에는 하만카돈 하이파이 라우드라고 하는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12개의 스피커하고 총 출력은 420W라고 하는데요. 잠깐 한번 들어보면은요. 거짓뿐이었던 너의 말과 너도 모르는 너의 모습들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시승했던 벤츠 E클래스 E220D 카브리올레 모델보다 글쎄요, 제가 막귀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기에는 더 사운드가 좀 더 풍부하게 들립니다. 보컬도 좀 더 청아하고, 특히 이 중저음대가
말씀드려보네요. 제가 막귀라서 이게 정확하게 리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냥 일반 입장에서 들었을 때 이 정도면은. 그리고 BMW가 내비가 정말 좀 그렇거든요. 많이 안 좋아요. 이게 티맵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정말 사용하기 불편하고, 또 길도 잘 못 찾고 티팩도 그렇게 똘방똘방하게 잘 적용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은 저는 단점으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좋아진 점은 이제 터치가 가능하다는 거. 이 터치가 가능한 거는 저는 분명히 많이 개선을 했고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내비게이션은 벤츠, BMW, 아우디 모두 자체 맵을 고집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우리나라에 맞는 한국에서 개발한 맵을 좀 적용을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적용이 안 되고요. 그냥 일반형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됩니다. 잠깐 해보면 스티어링 왼쪽에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버튼이 있는데요. 2단으로 눌려집니다. 이거를 지금 화면에서 멀리서 보여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버튼을 꾹 길게 누르면 속도가 10씩 셋업이 되고요. 살짝 누르면 속도가 1단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버튼 누르는 건 똑같고 길게 누르면 10, 아니면 짧게 누르면 1 또는 2 이렇게 올라가는데, 버튼 눌림을 2단으로 구성을 해주고 있어서 첫 번째 살짝 눌렀을 때는 1씩 움직이고, 조금 깊게 툭 밑에까지 2단으로 쭉 누르게 되면 10씩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다라는 점 언급을 드려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미 미니에서 소프트탑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려면 이런 옵션은 생략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로백은 약 7.3초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실제 제로백보다 체감되는 속도가 높기 때문에 오너분의 만족도, 운전자분의 체감 속도는 조금 더 높게 다가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엔진의 회전 질감, 미션의 반응, 그리고 배기음은 상당히 듣기 좋게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과격한 느낌마저 들 정도로 상당히 잘 다듬어져 있고요. 반면에 이전 세대 모델에서 제가 굉장히 아쉬웠던 점들, 예를 들면 시내 주행할 때라든가 이런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상당히 차가 튀기 때문에 정말 부담스럽고 승차감이 이게 표현이 오너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짜증이 났었거든요. 그 정도로 상당히 불편한 차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픈 에어링도 제대로 즐길 수 있고, 또 고속 주행에서의 안정감도 좋아졌고, 시내 주행에서도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진작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왜 그랬었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라도 이렇게 나와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편하고 재미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미니의 장점 중에 하나죠. 차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헤드룸이, 루프가 이렇게 위로 꺾여져 올라가 있기 때문에 헤드룸이 좀 여유가 있어서 실내, 특히 1열과 2열에 앉아서의 어떤 쾌적한 느낌은 웬만한 준중형급 이상의 그런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방 시야도 좋은 편인데요. 그 이유가 윈드실드가 앞유리가 각도가 이렇게 완만하게 꺾이지 않고 이렇게 좀 서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유리도 조금 멀리 있는 것 같고 각도가 완만하지 않고 많이 서 있기 때문에 이 앞쪽 공간이 굉장히 좀 여유 있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차는 작은데 운전할 때는 그렇게 소형차에서 좀 답답한 느낌이 아니고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조금 오버해서 설명을 드리면 SUV를 타는 듯한 느낌을 살짝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크기에서의 느낌이 아니고 개방감, 그리고 상대적으로 헤드룸하고 이 앞쪽 앞유리와의 이 거리라든가 이 각도에서 전해져 오는 이 확보된 공간 때문에 굉장히 좀 쾌적한 느낌, 굉장히 크고 넓은 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을 간헐적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은 도로를 찾고 내비게이션의 본연의 기능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은 지금 GPS를 이용해서 이렇게 과속 방지하는 포인트들을 시내에도 그렇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자체의 기능은 조금 아쉽지만 이런 부가적인 기능들에 대해서는 터치도 되고요.
또 과속 카메라는 생각보다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제가 운행을 하면서 느꼈는데 최근에 생긴 카메라들도 아주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의 느낌이 저는 정말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전륜구동이고 차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만 상당히 잘 버텨줍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감각 자체가 굉장히 좀 묵직하면서 단단하게 잘 버텨주니까 이 코너링 와인딩 로드에서의 만족도는 저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미니 컨버터블 쿠퍼S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